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아주 조금씩 돈이 모이게 되면은 인간은 자연스럽게 이 돈을 쓰고 싶어집니다. 이건 마치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무엇인가에 끌려서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어떤 강력한 바로 그분 지름신이 오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남자들의 로망, 차를 사고 싶은 욕망은 너무나도 강력하게 발동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거부할 수 없는 차 지름신을 물리칠 수 있는 엑셀 팁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환원하는 NPV 기법이나 시뮬레이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과학적인 방법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정말 대충 그러나 또 있을 법하게 찰스의 기준으로 모든 비용을 산정하였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크게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와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고 택시를 타고 다닌 경우를 대비시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자동차를 구매한다는 가정하에 구매한 시점부터 5년 동안에 쓴 비용과 남은 비용을 구분하여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연도의 경우는 일일이 치지 않아도 하나의 날짜만 입력한 이후에 셀의 오른쪽 하단의 꽁다리를 잡고 마우스로 끌어잡아 당기면 자동으로 연도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부도 많이 이용하시겠지만 우선 본 가정에서는 3천만 원 차량을 일시불에 지급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값에 마이너스 3천만 원을 입력합니다. 원래 3,500만 원짜리인데 영맨께서 특별 할인으로 500만 원 깎아줬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적은 비용이긴 하지만 차량이 올 때 탁송료가 발생이 되는데 15만 원 정도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칸이 조금 모자란 경우에는 위쪽에 열과 열 사이를 더블 클릭하면 칸이 늘어납니다. 차를 샀기 때문에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야겠죠. 차량에도 취득세 5%와 등록세 2%, 총 7%의 세금이 붙습니다. 세금 계산을 위하여 차량 가격에 곱하기 7%를 입력해줍니다. 차량을 산 이후부터는 매년 나라에 자동차세를 내게 되는데 25만 원 정도를 가정하겠습니다. 매년 들어가니까 전체 년에 25만 원씩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자동차 보험도 들어야겠죠. 자동차 보험은 첫 해에 80만 원을 가정하고 그 이후 무사고로 15% 정도씩 보험료가 인하되는 걸로 가정하겠습니다. 수식으로는 왼쪽 값에 곱하기 85%를 입력하면 15%씩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이렇게 퍼센트로 계산하다 보니까 소수점 뒷자리가 너무 많이 나와서 좀 보기가 싫네요. 이런 경우는 상단 메뉴에서 이 소수점 자릿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수점을 아예 안 보이도록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기름값이 들어갈 텐데요. 매달 15만 원 정도씩 12달을 쓴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년에 180만 원 정도가 나오네요. 복사해서 오른쪽으로 다 붙여넣습니다. 기타 항목으로 주차료와 통행료도 있을 텐데 그렇게 많이 잡지는 않고 이건 1년에 한 30만 원 정도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엔진오일 등 차량에 소모품이 주기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건 1년에 한 20만 원 정도 잡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이어인데요. 타이어가 한 3년마다 4장 모두를 갈아줘야 하는데 3년째이니까 2021년에 한번 갈아줘야 되겠네요. 80만 원 정도를 잡겠습니다. 자, 우선 표를 예쁘게 하기 위해서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테두리를 칠해줍니다. 그리고 왼쪽에 쓴 거의 값은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셀 병합을 해서 좀 보기 좋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 표와 이 표 사이에 여기 이 테두리를 좀 없애고 싶은데 이런 경우는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셀 서식에서 테두리 항목에서 이 왼쪽 부분을 체크해서 없애주시면은 이렇게 체크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색깔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아랫셀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색깔을 조금 연한 회색으로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실제 사용한 금액으로 계산을 하고요. 자, 이렇게 쓴 비용은 전체 여기에 합계가 사용한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수식을 sum 합계 함수입니다. sum 함수에 괄호 열고 여기 영역을 전체를 지정한 다음에 괄호를 닫고 엔터키를 치워주면은 계산이 되고요. 이 수식을 복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당겨주시면은 전체 값이 복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명확하게 합계 행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쓴 값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이걸 시각적으로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전체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셀의 표시 형식을 숫자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 유류비 쪽에 제가 마이너스 값을 입력을 안 한 거를 바로 인지를 할 수 있죠. 이렇게 숫자로 표시를 하면은 마이너스 값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면서 제가 이렇게 실수로 잘못 입력한 것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입력을 해볼게요.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쓴 거를 적었으니 남은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차를 구매하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차를 샀다는 자부심? 남들의 부러움? 10분 더 자고 출근할 수 있는 안락함? 아니면 버스나 지하철을 타지 않아도 되는 쾌적함?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심리적인 부분이니까 실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플하게 차를 구매했으니까 차가 남았겠죠. 그런데 신기하게 차는 구매하는 순간부터 중고가 되고 중고는 처음 샀을 때보다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감가상각비를 약 15% 정도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연도는 3천만 원에서 15%가 깎인 85%의 비용으로 계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는 최초 계산 연도에서 다시 15%를 깎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연도는 이 두 번째 수식을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연속적으로 그 이전 연도에 15%씩 비용이 깎이게끔 계산이 되겠죠. 역시 잘 표시를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한 이후에 숫자 형태로 표시를 바꿔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년도에 깎인 금액에서 다시 15%를 깎는 복리의 구조이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4년차가 되는 해에 반토막이 납니다. 자, 이렇게 차를 구매했을 때 쓴 돈과 남은 돈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엑셀표도 좀 보기 좋게 다시 한번 정리해 주고요. 자, 이렇게 남은 비용은 실제 저희가 여기서 계산한 거는 이렇게 비용이 남을 거라는 계산이고, 실제 차를 파는 시점을 5년 뒤로 계산하면은 남은 금액이 저한테 회수되는 것은 이 5년 뒤인 2023년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 들어온 금액은 여기만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총 정리로 쓴 것과 남은 것의 총 합계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쓴 것의 비용은 여기 아래에 있는 전체 비용의 합계가 쓴 것의 비용이 되니까 썸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영역을 지정을 해서 비용을 계산하고요. 남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 시점 2023년에 있는 이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쓴 것과 남은 것을 총 합산해 보면 5년간 3,546만 원을 쓴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그 반대의 경우도 계산해 봐야겠죠. 우선 자동차 없이 사는데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것은 조금 비교 자체가 짜증나니까 통 크게 택시를 원 없이 타고 다닌다고 하겠습니다. 거리가 크게 멀지 않아서 택시가 하루에 왕복 10,000원씩 나오는데 이것을 1년 365일 매일매일 타고 다닌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표를 위에 만들어 놨으니까 위에 표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쓴 것은 택시비가 되겠죠. 택시비는 1년에 10,000원씩 365일 동안 쓴다고 했으니까 매년 365만 원이 들어가겠네요. 복사를 해서 매년 365만 원씩 쓴 것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리고 차를 안 샀으니까 우리에게는 3천만 원이 그대로 있죠. 이 돈을 그냥 집에 놔두기 무서우니까 근처 은행을 찾아가서 친절하게 설명을 하나하나 다 들어준 다음에 약간 반호구 고객이 되어서 가장 낮은 2.4%의 이자율로 계약을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원금과 이자행을 만들고요. 자, 원금이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을 입력을 해주고, 자, 이자는 원금의 2.4%가 되니까 2.4%를 곱해줍니다. 자, 그 다음 연도의 원금은 이자가 합쳐지죠. 그래서 썸 함수를 써서 전년도의 원금과 이자를 합쳐줍니다. 그리고 이자는 이렇게 합쳐진 원금에 다시 2.4%가 곱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복리의 마술이죠. 2년 이후부터는 계산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세를 선택한 이후에 오른쪽 꽁다리를 잡고 당겨서 복사를 해줍니다. 자, 이 은행에 맡겨둔 돈 역시도 매년 저희가 찾는 것이 아니라 5년 지난 시점, 이때 한꺼번에 찾는 것으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와 동일하게 위쪽에 쓴 것과 남은 것을 복사해서 아래쪽에 복사해준 다음에 이번에는 쓴 것은 여기 택시비 쓴 거 전체가 되겠죠. 그리고 남은 것은 이 5년 뒤에 은행에서 찾은 돈이 되겠죠. 자, 그 결과 1,474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엑셀로 두 가지 케이스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저는 5년 뒤에 3,546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반대로 자동차 없이 택시를 타고 다녔을 경우에는 1,553만 원을 모을 수 있었죠. 이 두 가지 케이스의 차이에는 약 5천만 원 정도의 비용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성인이 되어 직장 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저의 경우를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입사한 지 3개월 만에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갖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제가 행복해지고 나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반경이 넓어지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제 와이프도 만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리고 그 부분은 너무나 행운 같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차를 사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차를 너무나 급하게 사고 모아둔 돈도 없이 할부로 이 차를 구매를 하다 보니까 원금에 할부 이자 그리고 차량 유지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시드머니를 모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가서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엑셀을 띄워놓고 조곤조곤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다면 저의 결정이 조금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직장인에게 주기적으로 찾아온다는 차 지름신을 막는 엑셀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내일도 즐거운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